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미국 상황을 보면요, 참 답답해요. 우리는 좀 일찍 빠져나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 이 내란 사태 때 얼마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쪽팔렸습니까? 그랬는데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 미국 사람들도 참 쪽팔리겠구나. 우리가 윤석열 때문에 쪽팔렸던 것처럼 미국 사람은 트럼프 때문에 쪽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완전히 미친놈이죠. 미국은 원래 계엄령이 선천적으로 좀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상비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는 상비군이 거의 없어요. 기껏해야 연대급 규모인데 그게 연대급 규모의 군대도 각 주마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50개 주를 다 탈탈 털어도 미국 안에 있는 현역병들은 5만 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마저도 50개 주에 나눠져 있으니까 연방 대통령이 끌어다 쓸 수 있는 병력이 없죠. 상비군들은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될 경우 각 군 지휘관들이 병력을 이동할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이 연방군들은 함부로 또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이유가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철저하게 만들어져 있는 미국의 이 계엄령 통제 장치가 트럼프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겁을 하겠어요. 놀래겠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해서 얻어진 권력을 통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압박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미국 민주당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중단시키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목적이고 민주당은 절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결과 현재 미국은 내전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행정부는 셧다운 상태죠. 그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가지고 행정부를 돌릴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겁니다. 월급을 못 준다는 거죠. 참. 자,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지금까지 휘둘러 오던 관세 압박이 약간 누그러진 모양입니다. 정말 거침없이 덤벼들던 트럼프도 갑자기 주춤하는 걸 보니까 미국의 이 권력은 의회 중심주의라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는 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분 뉴스 대호입니다. 자, 김대호 PD 안쪽으로 조금 들어오시고요. 좀 더. 예, 좀 더.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준비해 오셨던데 트럼프 얘기가 좀 중심이에요. 네, 이제 추석 연휴인데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신 또 장영진 TV에 힘을 보태려고 오늘 급하게 전화드려서 왔습니다. 예. 나 되게 반가웠어요. 이게 오늘 뭘 해야 되나, 방송 뭐 해야 되나, 고심이 참 컸는데, 우리 대호 PD가 갑자기 방송하러 온다니까, 난 그렇게 반갑더라고. 자, 오늘, 네. 첫 번째 주제, 이게 네. 미국의 셧다운 사태예요. 네, 관세 압박을 지금 잠시 멈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셧다운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지금 외교적으로도 영향을 펼치고 있는 관세나 이러한 부분에서도 영향을 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 어떤 점들이 변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한번 짚어보려고 준비한 주제인데요. 미국이 네. 지금 혼란스럽더라고. 지금 셧다운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쪽은 셧다운이고 한쪽은 군대가 들어가서 설치고 있고. 네. 저는 미국이 이런 혼란을 겪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이 뭐 침략을 당한 것도 아니고 무슨 내부적으로 큰 소요 사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자면 트럼프 지가 지금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네. 있지도 않는 내란을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반란법도 준비하고 있는데 반란법까지 준비하고 네,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1시 다 돼가는데 지금 이제 하마스 합의
그거를 이제 빨리 끝내갖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싶어서 급급한데요. 그 부분 이제 이따가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은 셧다운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만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가 네. 노벨 평화상도 꿈을 못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와중에 네 이제 미국이 내란인데? 야, 많이 또라이다, 얘들 진짜. 네. 자, 일단 또라이라는 얘기는 뭐 일단 잠시 멈추고요. 자, 미국의 셧다운과 관세 압박 얘기 좀 해보죠. 네. 혹시 그 자료가 좀만 내려봐 주시면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잠시만 쭉 내려봐 주시면 네, 준비된 자료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보내드렸나 봐요. 음, 원래는 이 자료들인데 이게 지금 안 들어왔나 네. 보네요. 안 들어온 게 잠시만요. 이게 나한테 들어온 자료가 아닌 경우가 좀 있어요. 예. 제가 너무 많은 걸 보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말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셧다운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장영진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다운되는 형태인데요. 심지어 일부 필수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월급조차 공무원들에게 나갈 수가 없고 어떠한 결제나 지시조차 하기 어려운 거의 상황입니다.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멈추는 거예요. 연방정부 자체가 멈추는 경우인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9월 30일 날 미국에서 이제 예산 결의안이 열렸는데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근데 우리가 좀 네. 예산국회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하원 의원을 통과했는데 상원 의원에서 막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불발이 된 거죠. 서로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셧다운이 오늘 날짜로 엿새째에 달합니다. 그래서 상원 타결을 또 불발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면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 예산안 타결이 안 될까? 그 부분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어떠한 부분이냐면 오바마 케어법이라고 해서 이제 저소득층 그리고 사회 빈곤층 이런 분들에게 건강보험료 혜택 지원에 관한 것들이 지금 이번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장해 달라는 게 주된 주장이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번 연도 이후부터는 800에서 900달러 정도 내던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는 1,800달러 정도 거의 1,000달러 이상을 내게 돼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자, 차이가 좀 크죠? 네, 지금 바로 요겁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 엿새째 상원 타결 또 불발이라는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정부가 셧다운 상태에 빠졌는데 셧다운 상태에 빠진 게 이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아도 그 소위 말하는 준예산 제도가 있어가지고 전년도 상황에 준해서 그 뭐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준예산 제도인데 미국은 준예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은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한 푼도 쓸 수가 없어. 돈 한 푼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방 정부가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스톱 된다는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예산안 표결에 최소 득표 60표를 못 얻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상원 의원은 참고로 100명입니다. 그렇죠. 각 주마다 2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막 53대 47, 51대 49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0표 이상이 나올 수가 없는 구도가 되어 있어요, 현재.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좀 네.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그 의결이 과반 의결인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은 과반 의결이 맞는데 상원의 경우는 이게 60%가 나와요. 60% 우리 같으면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지금 3분의 2. 우리도 지금 60%짜리가 네. 있잖아요. 그 저기 저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이런 거 60%로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중단시킨 것도 60%로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게 미국 상원의 표결 방식이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계속해 주시죠. 네, 아이고 제가 자료를 잘못 보내고 선배님 고생하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마저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의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이 공화당은 공화당이 아니다. 트럼프의 뭔가 답변이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당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트럼프 측 행정부당이라고 불리우는 공화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가? 자,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싶은 거는 오바마 케어법에 관한 거고. 그러면 공화당이 통과시키고 싶은 예산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도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공화당은 뭐 때문에 지금 뭐 공화당 그렇지만 뭐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고 공화당은 왜 뭐예요? 그래서 진짜 뭡니까? 사실 공화당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외교에 관해서 쓰여지는 외교 자원들, 돈들 그거를 줄여서 자국 내로 돌리자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언론이나 이런 것들 지원 나가는 보조금들 삭감하자. 이게 왜 심각하냐면 아마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백악관에 출입하는 기자들 앞으로 승인받고 기사 써라. 보도지침과 같은 형태를 말씀드렸잖아요. 승인받고 기사 써 참. 근데 이번에 이제 장관들 저녁 모으면서 했을 때도 뭐가 있었냐면 이제 국방부가 이제 전쟁부를 바꿨지 않습니까? 전쟁하고 싶어가지고. 전쟁부라는 얘기를 제가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가 아니라 디파트먼트 워페어예요. 워페어. 근데 이제 거기서도 너네들이 이제 여기서도 각 부처마다 출입하고 싶으면 승인을 받아라. 너네들 기사 쓰기 전에 여기서 승인 받고 써. 지금 이게 미국 내 각 부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네, 출입 기자들한테. 야, 아 이거 뭐 우리나라 전용기 사태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큰 거는 뭐가 있냐면요. 이 사회복지 예산을 감축하고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또 하나가 공무원을 이번에 대량으로 해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정부, 연방 정부는 작아야 된다는 거고 그 작은 연방 정부를 위해서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하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안에서 약간 보이는 전체적인 방향의 메시지는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네가 제일 먼저 없어질 거야. 라는 성향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싶어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막 왜냐면은 이게 예산 의결안을 할 때 12개의 하위 세부 요인 예산 의결이 달라요. 네. 뭐 국방, 외교, 언론, 경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대부분을 이게 축소시킨다고 하면 그러면은 각 지원금 나가고 보조금 나가는 이러한 지원들이 줄어드는데 어디부터 줄일 것인가? 첫 번째 민주당 지역. 아, 민주당 지역, 민주당 강세 지역. 우리 네. 같으면 이제 호남 같은데. 두 번째 민주당 언론. 아, 한겨레 신문.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치면 MBC 이런 데들을 이제 그렇죠. 치겠다는 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사회복지인데 이거는 이 뭐라고 할까요? 마가 진영에서 가져가는 방향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오바마 케어법이 저소득이나 이런 빈곤층 사회 약자층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지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공화당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반대를 하느냐? 이 돈들이 왜 미국 사람들의 세금이 외국인과 불법 체류자들한테 가야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보시는 것처럼 다음 장 보시면은 네. 여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공화당이 우리와 협력해 헬스케어 위기를 해결한다면 셧다운은 빠르게 끝날 수 있고 그럼 민주당도 예산안 통과시키는 데 협조하겠다거든요. 그런데 다음 장을 보시면 자 이분은 하킴 제프리스라고 하원 원내대표. 미국 하원. 네. 아까 척 슈머는 상원 원내대표고 여기는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인데 공화당은 노동자 계층 미국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 않아서 정부를 폐쇄한 겁니다. 셧다운한 겁니다. 라고 강하게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 미국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는 네.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쓰는 반면에 하원 원내대표는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바마 케어를 트럼프가 제일 싫어해. 왜냐하면 이렇게 그 의료 서비스가요, 이걸 민영화 시켜 놓으면 의료 서비스를 민간에 그냥 완전히 개방해 두면 그게 그렇게 돈벌이가 된다. 근데 그거를 그 오바마 케어처럼 이렇게 그 공공에서 의료보험을 다 처리하게 되면은 의료기관들이 돈을 못 법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제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그 오바마 케어를 없애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게 있는데 외국인들이 막 중국인들한테 왜 건보료를 지원해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외국인들 우리나라 와서 의료보험료 냅니다. 의료보험료 안 내는 사람들은요 의료보험 안 돼요. 너무나 맞습니다. 기본적인 건데 꼭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 또라이들이 있어. 약간 비틀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거짓 정보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 이 제프리스 원내대표도 저 공화당이 얘기하는 건 저 가짜다. 그러니까 선동이죠. 가짜 뉴스다. 저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오바마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거든요. 뭐 내 이름에 오바마가 붙었으면 나는 10초 만에 노벨상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서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납세자들의 돈이 이민자와 관련해 가지고 오바마 케어에 쓰일 수가 없다. 이거는 미국 내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서 근로하시고 이런 분들에게 주로 쓰이는 거지. 그건 전혀 아니다. 근데 그렇죠.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셧다운인데 미국 백악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민주당이 정부를 폐쇄했다고 올라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국힘당이 툭하면은 민주당 탓하는 거 똑같네. 근데 강경한 거죠. 윤석열이 툭하면 민주당 탓했어. 그러다가 결국에 내란까지 일으킨 거 아닙니까? 네.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엿새째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더 될 텐데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얼마나 갈까? 이러한 상황이. 그렇죠.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최장으로 길었던 게 26일인데 셧다운이 그때가 2018년도 트럼프 1기 정부인데 그때도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니야.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도 깽판을 치다 보니까 지금 셧다운 이 상황도 자연스럽게 트럼프한테 책임론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 미국 안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좀 심상찮아요. 외교적으로도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트럼프를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 자, 그런 가운데 자,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인데요. 이 다음 장. 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 지원 삭감 검토 지시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포틀랜드가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군도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포틀랜드가 뭐 트럼프한테 크게 밉보였나 보죠? 아니요, 민주당 우세 지역들인데. 민주당 우세 네, 지역. 시카고, 멤피스 다 이제 민주당 지역에. 그러니까 보면은 셧다운 상태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측에서는 군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게 우리나라 같으면 윤석열이가 호남 예산을 깎아버린 거야. 그리고 호남에다가 지금 군대를 배치한 거야. 어떻게 됐겠어요? 야,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남의 나라 얘기니까 와, 트럼프 미쳤다 정도이지. 만약에 이걸 우리나라에 이렇게 패치를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은 이 상황이 심각한 거. 이거는 저 내란, 진짜 말 그대로 내란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장을 보시면요. 민주당이 원하고 가장 좋아하는 프로젝트도 중단시킬 수 있다. 영구적으로 삭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강대강으로 붙어 있는 상태예요. 대놓고 지금 협박을 하네요. 민주당이 좋아하는 걸 내가 싹 다 없애버릴 거야? 한번 붙어볼까? 이거 아니야?
그렇죠. 굉장히 강대강의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보면은 계속 미국에서 군 투입에 대한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한국이 추석 연휴라서 그런 게 더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외신 보도에서도 계속해서 이거를 중점으로 내보내는 게 대부분의 행정이 멈춰 있잖아요. 셧다운으로. 그 상황에서 움직이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들이 이것들은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계속 조명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자 표현도 거칠죠 굉장히. 오, 확 쓸어버리겠다. 딱 윤석열인데?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허. 야, 정말 윤석열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네요. 예, 트럼프는 미국판 윤석열이라고 보는 게 맞겠다. 그리고 또 다음 장을 보시면요. 네. 이거는 이제 요즘에 많이 뜨는 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안경 쓴 분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고 왼쪽이 방금 얘기 드렸던 제프리라고 하는 하원 원내대표인데 이게 트럼프 소셜 계정에 올라온 겁니다. 보시면은 소보네로라고 하는 이 모자, 멕시코 모자를 씌워놓고 AI 조롱 영상을 올려요. 멕시코 라틴 음악이 나오면서. 야,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영상이 올라온다고? 네, 그 계정에 미친놈 아니야. 멕시코 모자와 멕시코 음악을 AI로 합성시켜서 조롱하는 저 사람들이 이제 막 발언을 하는 그런 거에다가 합성을 시켜서 조롱하는 영상을 대통령 계정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와, 난 말이 안 나오는데 대통령이 야당 하원 원내대표를 저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렇죠. 하원 상원 원내대표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윤석열이가 이제 지금 우리 정청래 위원장을 조롱을 한 거야. 아니면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국힘당에 장동혁이를 조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 올려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난리가 와, 나겠죠. 근데 이걸 지금 미국 트럼프는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보네로 밈이라고 해갖고 이 모자가 멕시코 그 관련 상징하는 모자인데 이제 불법 체류자와 이민자들이 어디서 많이 넘어오냐 멕시코에서 그쵸, 많이 넘어온다 해서 멕시코에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들이 중국에서 넘어온다고 맨날 짱깨 이러는 거나 똑같은 애들이네. 그렇죠. 야, 이게 어쩜 이렇게 극우 새끼들은 수준이 비슷한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게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보도가 됐는데 제 사진은 여기다 못 나왔는데 저 원내대표가 민주당 상원 대표가 트럼프와 합의하러 예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러 갔을 때 거기 책상 테이블 위에 2028 마가 트럼프 모자가 있어서 한 번 더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2028 마가 트럼프 한 번 더 하고 근데 미국은 그게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다음은 젠슨 부통령이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부통령 한다는 거 아니냐. 혹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 셧다운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게 푸틴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협치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란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뭐 소위 대화와 타협 이런 거 자체 애시당초에 불가능한 상태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이건 좀 개인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지는 않은데 거기서 오바마 케어법을 통과시켜 주면 우리가 어느 정도 협조하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절대 그거는 협조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저렇게 예산 삭감과 공무원을 대량으로 해고하겠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하원 의원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건 뭐냐?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벌써 30만 이상의 일자리를 잃었다. 그 중에 대부분은 흑인 또는 여성들이었다. 마치 윤석열이가 예산 잘린 거 민주당이 예산을 잘라서 지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어거지 쓴 거랑 똑같아요. R&D 예산 지가 잘라놓고 민주당이 잘랐다라고 어거지 쓰는 거. 당시에도 보면은 국힘당 또라이들이 예산을 전부 다 민주당 탓이라고 덮어 씌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 정말 논란이 많았었는데 트럼프가 똑같구나. 야, 정말 수준하고는 그 전 세계가 어디에 됐든 간에 또라이는 있고요. 그 또라이들의 수준은 엇비슷해요. 그 윤석열 또라이나 트럼프 또라이나 근데 트럼프가 1기 때만 해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야, 이 사람이 정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부정선거 때문에 바이든 때 자기가 못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정서가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마음을 정한 것 같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약간 피해 의식인가요? 피해망상인가요? 그 이유는 이따가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셧다운에서 방금 이제 군대와 관련됐는데 그건 이제 이따 다시 더 하기로 하고 관세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게요. 원래 10월 1일부터 의약품의 100% 관세 그리고 소파에 이런 가죽들 덧대는 그런 가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관세. 그리고 세면대, 욕실 이런 것들도 관세. 그리고 뭐 트럭에도 관세. 네, 대형 트럭에는 25% 관세. 뭐 상호 합의한 일본 15% 웃긴 소리 하지 마. 25%. 이게 사실 굉장히 웃긴 이야기인데 상호 관세를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이 질문을 던져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 행정명령 서한에는 그 조항에다가 한 줄짜리를 마지막에 넣어놨는데 뭐라고 넣어놨냐면 11월 달에 열릴 대법원 신속심리에서 혹시라도 패하게 될까봐 이거는 다른 법의 조항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화도 막 100% 관세 매겼다 그러니까 할리우드도 뒤집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대형 트럭은 승용차가 아니니 자동차 관세와는 무관하니까 25%다. 이게 지금 트럼프 관세 일방적인 논리인데 이럴 거면은 뭐하러 3,500억 달러든 5,500억 달러든 상호 관세를 뭐하러 하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던질 수밖에 없는 협상할 상황이에요.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이번 달에 됐어야 됐는데 11월로 지금 연기가 됐어요, 다. 그러니까 관세 적용이 일단 싹 연기가 됐군요. 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셧다운 상태. 아, 그렇지. 그리고 거기에서 셧다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을 끌고 갈 수 있게끔 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그 외 반대로 각 지역에는 군 투입 이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 내 물가가 지금 계속해서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계속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네. 장난도 아니고 뭐 보니까 관세가 오르니까 그래서 돈을 더 내고 미국에 시장에 진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그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적게는 뭐 한 5%, 많게는 거의 30%까지 물건값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난 5월에 뭐가 있었냐면은 백악관에서 AP통신의 기자가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관세를 내본 적이 있냐? 우리는 내봤다. 왜냐? 수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에 대한 감축을 한다는 게 공약이었는데 외국의 관세를 그렇게 때리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캐롤라인 여자 대변인 백악관이 막 화를 내면서 내 경제 테스트 하는 건가요? 막 그러면서 AP통신에게 질문을 한 걸 후회하네 막 이랬거든요. 아무튼 자기 경제 평가하냐면서 이제 막 그랬었던 기억이 한동훈 나는데 같다. 한동훈이 왜 질문하면은 괜히 버럭 승질 내잖아. 약간 아바타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자, 근데 이게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어허. 이제 뭐 나이키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막 신발, 옷, 의류, 커피 막 그 참고로 커피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거는 브라질에서 수입해 오는데 그렇죠. 보호수나로 부정선거 쿠데타 이렇게 하고 27년 유죄 받았잖아요. 네. 그 전에 마녀 사냥 재판한다고 50% 관세를 때렸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사실 브라질에서는 그동안 미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세를 안 매겨왔어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려고 했는데 이제 브라질도 이제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커피값도 이제 10% 20%씩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업주들이 모두 인터뷰를 하거든요. 죄송하다,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제 가장 두 번째 큰 건데요. 첫 번째로는 지난 미중 무역 전쟁 때 관세를 막 105%, 140%까지 올렸어요. 중국에다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내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많이 나왔었던 게 그 타코 트럼프라고 해가지고 트럼프는 항상 관세 협상에서 도망간다라는 별칭을 얻었거든요. 맞아. 지가 때려놓고 협상해야 될 때가 되면 슬그머니 딴 데 가 있거나 다른 주제를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나왔던 보고서가 뭐였냐면 중국의 관세를 150% 가까이 때려보니까 그걸 반대로 수입하는 미국 업체들이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이게 전부 다 전가가 되는 게 그렇지. 원래 관세는 원래 그런 거예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다시 물렀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근데 이번에 관세 협상을 할 때
4월 2일 날 리버레이션 데이다 하면서 관세 정책을 모든 국가에 매길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뭘 했냐면 기업들한테 경고를 계속했어요. 너네 물가가 소비자한테 절대 전가하지 마. 걸리기만 해봐. 아니 그 말이나 되냐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르기 시작한 그렇지. 거예요. 그러자 이제 계속 미국 방송에 보도되는 걸 보시면 계속 뭐가 몇 프로 오른다밖에 없어요. 그거를 보는 국민들은 어떨까요? 참 보면은 근데 자업자득이잖아. 트럼프 말이 미국 국민들 자업자득이에요. 왜 그런 놈을 대통령으로 뽑아?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다고 우리 얼마나 피봤냐고. 근데 그 전 세계 그 리더국이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미국이 왜 그런 놈을 뽑아? 뽑기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관세에 대해서 한 달을 미뤘는데 왜 미뤘는지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미국 내 물가가 이제 체감하기 시작되는 관세 여파로 인해서 그러니 지금 네. 현재로서는 관세 이 문제를 더 압박을 더 세게 할 수가 없구나. 일단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 관세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밀어붙이려고 해도 뭐 공무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 다 셧다운돼 있는 상태. 네. 군인들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도 보면 계속 여기저기서 욕먹는 상황에 군 투입 때문에 욕먹고 있잖아요. 이래저래 내부적으로 좀 혼란스럽고 좀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니까 일단 잠시 관세는 뒤로 미루자.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SNS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네. 이게 이제 대두를 다시 위대하게. 아, 지금 콩이에요, 콩. 예, 왜냐면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연결돼야 되니까요. 예. 자, 미국의 대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이죠. 그런데요, 이 지금 중국과의 뭔가 싸우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음.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어요. 9월 달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안 했죠. 그리고 트럼프와 시진핑 지금 둘 다 우리나라에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글을 잘 살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저 밑줄 쳐져 있는데 밑에 보면은 나는 시진핑 주석과 4주 뒤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에이펙에 오겠다는 얘기인가요? 4주 뒤에서 만날 만한 장소 에이펙이라고 보시면 그쵸. 될 것 같고요. 일단 요번 설명 먼저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나는 결코 농민들을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4주 뒤에 시진핑과 회담을 해서 대두에 대한 주요 의제가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이 그러면 대두를 미국한테서 제일 많이 사다가 어디로 가고 있냐? 아르헨티나산으로 지금 그렇지. 구매를 늘렸어요. 거기서는 지금 미국이 지금 관세를 이렇게 때리니까 관세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야, 우리 미국이랑 다룰 거 많은데 꼭 미국한테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지금 경로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 아르헨티나랑 중국에 때려버리니까 아르헨티나하고 중국이 손을 잡아버리는 상황이 된 거네요. 네. 미국은 왕따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통수를 때렸다라고 나오는 보도가 그런 보도인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진짜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다가오는 부분에서 저게 왜 대두가 자꾸 언급이 되냐면 이제 농업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제는 지난 18차 마드리드 회담에서 트럼프가 이거에 대해서 중국과 이야기를 잘 맞출 줄 알았더니 온종일 무슨 얘기를 해요? 틱톡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틱톡은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몇 세력들이 자신들의 어떤 개인 사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걸 수도 있는데 농민들의 이득을 팽개치고 자기 어떤 그 사업가 친구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일단은 저번에 이야기 드렸던 게 틱톡을 왜 차단법이 통과됐는데 트럼프가 행정명령 서한을 넣어서 연장을 시켰을까? 차단하면 끝인데 이제 그게 끝인데. 대법원을 통과했는데 틱톡을 1억 명이 넘게 사용하는 미국인이 틱톡을 사용하는데 네.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갖고 싶구나. 본인의 마가 세력을 키우려는 게 아닐까? 그때 이 의논이 많이 됐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저거 해결하고 오라니까 틱톡 얘기만 해갖고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틱톡에 집착하지? 그리고 틱톡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트럼프의 약간 뭐라고 할까요? 후원자들을 중점으로.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나왔었던 거고 사실상 농업에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불만이
센 거네. 그래서 나는 농민들을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대도를 다시 위대하게 라는 이렇게 저는 희한한 밈이 또 나오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1,000, $2,000 관세 수입이 1조 달러가 될 거다. 그 중에 $1,000, $2,000를 지급하겠다 그러는데 뭐 100만 원, 200만 원 얼마를 주더라도 그 농사하는 시즌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근데 농민들의 이제부터 이 문제는 그렇게 미국에 계속해서 뭔가 수출이 돼가지고 미국이 수입을 해서 관세를 계속 매길 수 있으면 되는데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관세 아무리 비싸게 내려봤자 농민들한테 나눠줄 돈이 안 생겨요. 근데 지금 참 네.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지금 미국 국민들 특히 미국 농민들을 우롱하는 건데 야 이게 또 속나 보네. 나 참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결론을 지어보자면 지금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관세에 대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통화 스와프도 지금은 맞는지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시시각각 변하는 그러한 부분을 잘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 정부는 잘할 거라고 믿는데 이제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분들께서 혼란스럽지 않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전달해 드렸고요. 야, 근데 참 그럼 이렇게 되면 트럼프 결론은 그거겠죠.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 과연 트럼프가 대법원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6대 3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의 변화는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뒤에 부분 파트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 뒤에 부분 얘기가 이제 진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와야 되는 이제 미국의 내전 상황입니다. 네. 미국 진짜 내전 이건 내전이야 이거는 정말. 자, 요 얘기를 좀 이따가 좀 하도록 하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끊고요. 댓글도 한번 보고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